네, 정부가 지난주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반대 국민청원은 11만 명이 넘은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세제 개편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까지 예고를 했는데요. 한국투자자연합회 한투연의 정의정 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4% 가까이 빠졌는데 이 주된 원인이 바로 이 세제 개편은 이것 때문이라고 보세요?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해서 패닉 분위기였던 지난 금요일 주식시장. 주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네.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대주주 금액 개편안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외국인과 기관의 수익 확정 물량이 대량 출회된 것이 첫째 이유고요. 둘째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가 15%로 확정되면서 네. 한미 FTA를 통해 누렸던 일본, 유럽 대비 2.5% 관세 우위가 사라진 점이 악재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지금 초점을 맞춰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일단 첫째, 대주주 주식 양도세, 이 대주주 기준 변경 부분,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선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코스피 5천 시대 선언을 하셨는데 네. 전폭 지지하고요. 반드시 와야 하고 이왕이면 좀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의 행동은 말과 달리 5천이 아닌 2천을 향하고 있어서 주식 투자자들의 실망과 분노의 민심이 타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네. 10억의 대주주로 만들어 부자세를 징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자 완벽한 역주행이라고 봅니다. 네. 10억의 대주주가 되는 나라는 없으며 빈국인 베네수엘라도 그러지 않습니다. 10억 대주주 시행은 거인에게 어린이 옷을 입히는 것으로 비정상의 극치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한투연 카페에서는 대주주 10억 강행을 증시계엄령으로 명명했는데요. 예.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면 부동산 실효세율을 올리세요. 아파트는 100억을 벌어도 오래 보유하면 8%가량만 세금을 내고 12억 이하 아파트는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네. 민주당은 조세 형평을 위해 부동산 세제 개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50억이잖아요. 대주주 기준이. 네네. 자, 그럼 50억을 건들지 말고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혹시 이런 입장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0억으로 바꾸는 것은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가지고 있는데 하면은 연말에 이걸 그러니까 내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 이걸 지금 우려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이제 대주주를 인하할 방침인데, 네. 그게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대다수 대주주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서 가을부터 연말까지 대량의 매도 폭탄이 쏟아지는데, 네. 그렇게 되면 세수 증대는, 눈곱만 할 수밖에 없고, 이게 큰 문제가 외국계 공매도 세력들이 큰 천문학적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회피 물량이 쏟아질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폭탄을 통해서 주가를 쭉 내려놓고 피눈물 흘리면서 매도하는 대주주 물량을 받아먹고 그리고 나서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공매도 세력만 이뤄온 게 바로 대주주 10억 원 가량입니다. 쉽게 하면 이제 10억으로 바꿔버리면 대주주 대기를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내어놓을 거고 그럼 그 주식 가치가 떨어질 텐데 이 틈을 누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걸 저가에 매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연례 행사처럼 지금까지 펼쳐져 왔습니다. 10억 시점에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0억에서 50억으로는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돌려놓은 바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오히려 주가는 하락을 했다. 이 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부는 일리가 있지만 네. 그게 사실과 이제 부합하지 않는데요. 네. 50억으로 올려도 주가가 하락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안 하고 단순한 지수만 이제 보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작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년 내내 금투세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금투세 포비아로 주식시장이 치고 올라갈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금투세 도입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망하는데 그런 그 불안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또 부동산으로 수많은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수 물량이 많아야 오르는데 매도 물량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투세 때문에 하락한 것이지 50억으로 올렸는데도 하락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대주주 기준 금액이 25억이었다가 2018년에 15억으로 내려갔다가 2020년에 10억으로 더 내려가고 21년에 5억으로 더 내려갔다가 23년에 50억으로 이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대주주 기준 금액이 계속 내려갈 때 그때마다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뭐 통계를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투자자들의 심리로 인해서 상승할 것을 상승하지 못한 게 우선 최고로 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박스 비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바로 그런 정책 때문에 장기간 동안 만년 박스피로 이어져 왔는데 이게 이제 50억으로 상향되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좀 변화가 됐고 올라야 될 판국에 작년에 이제 금투세 때문에 이제 오르지 못한 이제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지난 금요일 폭락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 때문인데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기대했던 안에 비해 혜택을 줄어든 것에 실망을 해서 빨리 이익을 확정해야겠구나. 그래서 대규모 매물을 쏟아내서 코스피가 4% 가까이 하락한 이유입니다. 잠깐만요, 대표님. 여기서 기대했던 혜택이라는 게 분리과세가 문제가 아니라 분리과세의 세율이 맞습니다. 그게 좀 문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당초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안은 27.5%가 최고 세율인데 개편안은 최고 35%로 괴리가 커서 시장이 차갑게 반응한 결과입니다. 미국은 15% 단일 과세인데요. 당장 우리가 미국처럼 시행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소영 의원 안대로 세율을 낮춰야만 증시 활성화와 코스피 5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적용 세율이 2천만 원 이하의 배당 소득인 경우에는 14%, 2천만 원부터 3억까지는 20%.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35%의 세율을 적용하게 했는데 이 최고 세율이 좀 높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민주당도 추진했고 또 국힘도 추진했기 때문에 제대로 잘 시행이 될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세율이 높아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국내 투자자하고 외국인 투자자하고 이게 적용이 좀 다릅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 그리고 조세 회피처 외국인 그들은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100조 원 갖고 있어도 주식 양도세가 제로인데요. 그 이유는 세법의 외국인들은 개인처럼 10억, 50억 금액이 아니라 종목 지분 25% 이상만 이상이어야지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외국인 특혜다 우대하는 것은 국민 과시다 이제 그런 여론이 있어서 너무나 과도하다 25%는 그래서 이걸 5%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당시 외국인과 금투세가 반발을 하니까 그냥 정부가 깨갱하고 없던 일로 슬그머니 내려버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거 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대주주 기준 요건은 50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최고세율을 27%로 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외국인 특혜도 근절시켜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좀 재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재검토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놓자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축구로 비유하자면 10억은 증시의 완벽한
자살골이고요. 그 2, 30억은 똥볼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그 상당히 기분 나쁜 것 중 하나는 그 선물을 받아서 내 것이 되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도로 빼앗아 가는 건데요. 그 죽어도 욕먹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억이든 30억이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50억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네. 개인 투자자들과 연대해서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 즉 민주당을 향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 문제까지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대표님. 네. 그 지금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 일단 타결을 지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타결 내용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을까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네. 어쨌든 원만하게 이제 타결되었지만 일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점도 있었다. 근데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냥 증시의 호재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악재인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네, 그 세부 사항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 증권거래세 단계적 상향 그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은 세수가 부족하면 당연히 거래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단타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 빼놓고는 대다수 그 투자자들은 인상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세수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어야죠, 주식시장에서.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든지 보니까 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네, 그 폭이 너무 크지 않다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였습니다.